박 교수님은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의료정보학과에 재직 중이시고요. 헬스케어 빅데이터 분야를 선도하고 계신 전문가이십니다. 현재 60개 이상의 대형 병원과 협업으로 데이터를 분석하고 머신러닝 네트워크를 관리하시면서 이를 통해서 환자 치료와 연구에 큰 기여를 하고 계십니다. 또한 연구에 필요한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는 연구 자유지대 라는 것을 설립하시고 이를 통해서 모아지는 공동 데이터를 활용한 국제 공동 연구와 논문 집필 등의 원활한 활동을 하고 계시면서 헬스케어와 또 테크놀로지를 통합하는 선구적인 역할로서 전 세계 의료 정보학 분야의 발전에 기여를 하고 계십니다. 오늘 박 교수님이 발표해 주실 내용은 On AI Algorithm to Predict Personalized Empirical Antibiotic Selection입니다. 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Good morning. It's my honor to be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희 연구를 여러분과 함께 공유할 수 있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저희 연구, 개인화된 경험적 항생제 선택을 예측하는 AI 알고리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의과대학을 나왔고요. 인턴을 1년 했고, 그리고 저는 4년 동안 레지던스로 서지컬 패서절지 부문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제가 의료 정보학 쪽으로 저의 전공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지난 10년 동안 현미경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거의 의학 정보학 쪽에만 집중을 해서 일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저보다 전문가이신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은데요. 지금 AMR이 굉장히 위험한 심각한 요소라는 것을 다 알고 계시죠. 항생제 내성이 10대 위험 요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프레젠테이션에서 부적절한 항생제 처방에 대해서 좀 초점을 맞춰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환자가 이제 병이 생겨서 병원에 도착을 하면 이러한 과정을 겪게 됩니다. 감염이 일어나면 사실 치료를 빨리 시급하게 진행을 해야 하죠. 그 감염에 대해서 우리가 테스트를 진행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의사들은 대부분 환자의 증상이나 그런 과거 의료 기록, 그리고 병원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그런 항생제 데이터 등을 바탕으로 해요. 경험적인 처방을 내립니다. 하지만 이런 항생제 처방이 적절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항생제 내성이 더 올라갑니다. 환자에게도 좋지 않은 결과로 이어지게 되고요. 이것이 바로 안티바이오그램의 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수성 테스트 결과들이 들어가게 되고요. 병원에서 이런 것을 참고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감수성을 기반으로 해서 처방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좀 제한적인 요소도 있습니다. 의사가 이것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2년에 한 번씩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현재 상황이 반영이 되지 않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안티바이오틱 레지던스 프로파일이라는 부분도 한계점이 됩니다. 그리고 또 MDR로 프리벌런스가 제한적이어서 한계점이 드러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좀 개선하려고 하는 겁니다. AI 알고리즘이 이런 부분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네. AI 알고리즘이 환자의 그런 과거 의료 기록과 현재 증상, 그리고 매일 업데이트가 되는 안티바이오그램, 그리고 그
레지던스의 그런 예측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처방이 이루어진다면 훨씬 더 좋을 것입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항생제 내성에 대한 리스크 예측을 하고 처방이 이루어진다면 항생제 내성을 훨씬 더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과거 연구에는 여러 가지 한계점들이 있었습니다. 현재의 그 상황을 좀 말씀을 드리면 경험적인 항생제 선택이 의사의 전문성과 제한된 데이터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희의 목표는 AI 모델을 개발을 해서 수치적으로 항생제 내성 리스크 점수를 제시하고 그래서 의사의 그런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저희가 저희 병원에 있는 그런 데이터를 사용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도맙 CDM이라는 것을 사용하는데 혹시 들어보신 적 있나요? 오맙 CDM입니다. 네, 저의 프레젠테이션 그 이후 단에 좀 설명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맙 CDM이 사실상 그 의료 부문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 기준과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의 데이터베이스도 오맙 CDM으로 지금 포맷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연구를 진행을 한 것은 성인 중 요로 감염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 분석에서는 330명의 환자에 대해서 유린 컬처 테스트가 진행이 된 그런 환자들이고요. 그리고 135개 종류의 서셉티빌리티 테스트 결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제가 노트북과 지금 이 포인터를 같이 해야 돼서 좀 혼동이 있네요. 죄송합니다. 네, 저희는 감수성, 그리고 프리딕터, 예측, 그리고 AI 모델을 사용합니다. 저희가 이런 것을 사용을 할 때 여러 가지 그런 프리딕터를 사용을 하는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독립 변수로 들어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인구학적인 통계와 그런 증상에 대한 어떤 진단 조건, 의약품 측정, 절차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베리어블 셀렉션에 있어서는 저희가 라시오 슈링키지의 AI 모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라시오 스링키지에다가 또 임상적인 가이드라인과 지식을 합친 그런 파시모니어스 AI 모델, 좀 더 단순화된 AI 모델이 있습니다. 이것을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데이터 스플리팅, 그리고 알고리즘을 사용합니다. 또 모델 평가를 위해서 이런 방법들을 사용하고요. 모델 개발을 위해서 저희가 또 환자의 특성도 참고하고 있습니다. 임상적인 관측치 그리고 질병의 심각성 또 병원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 그런 데이터들을 그래서 로컬 안티바이오그램 데이터를 사용을 합니다. 이런 것들을 합쳐서 이것을 AI 모델에 적용을 하면 의사가 환자의 그 과거 기록을 보고 그리고 AI에서는 각 항생제의 그 내성을 이 환자에 대해서 예측을 합니다. 슬라이드의 오른쪽 측면을 보시면 항생제 감수성, 비감수성의 그 분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붉은색 바가 바로 환자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베이스라인 환자의 그런 특징이 되겠습니다.
엠피실린 세르박탐에 대한 결과도 여기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한 5천 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적인 특징들이 여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저희는 인구 통계학적인 측면에서는 연령대 그리고 성별을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과거 그 질병 기록에 있어서는 뭐 고혈압, 당뇨병 등등 그리고 또 뭐 폐렴이나 폐혈증 이러한 좀 더 최근에 앓은 질병이 있는지 이러한 내용들도 참고합니다. 그리고 또 로컬 안티바이오그램을 사용을 합니다. 또 다제내성균을 측정을 하는데요. 과거에 이런 것들 얼마나 사용이 됐는지 BRE, MRSA, CRE, ESBL 그리고 또 과거에 병원 방문 기록, 입원 기록 이런 것들을 참고합니다. 이 부분은 이제 엠피실린 퍼포먼스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0.7 정도를 기록했는데요. 그리고 또 다른 항생제의 경우에는 퍼포먼스 굉장히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4가지 알고리즘을 여기에서 적용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거의 다 유사했습니다. 그리고 또 AI 알고리즘의 설명 가능성을 위해서 저희가 샵 밸류를 사용을 했는데요. 이것이 바로 베리어블을 통제를 하는데요. 연령 그리고 항생제의 그런 감수성을 특정하는데 이러한 조건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age, 연령과 안티바이오그램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또 여기에 보시면 뭐 IB, 안티 슈도모날 이런 환자의 그 기존의 증상, 그 과거의 의료 기록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안티바이오그램 그 자체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사실 어떤 환자의 경우에는 과거 의료 기록이 더 중요하게 작용을 하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정확한 예측치가 모델에서 나오게 됩니다. 모든 인풋과 모든 변수를 사실 의사 측에서 분석을 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웹사이트에 애플리케이션 워크를 만들었고요. Rshiny 애플리케이션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조건들을 클릭을 해서 넣으시면 이 모델을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시면 이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실제로 한번 해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지금 이런 화면이 뜨게 됩니다. 이 환자의 경우에는 PPT PPT 타조박탐 피페라실린 타조박탐이죠. PPT 이 지금 초록색으로 나오고 CIP는 지금 붉은색으로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CIP는 이 환자에게는 적합하지 않은 항생제 선택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고요. PPT가 훨씬 더 좋다라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아래쪽에 그래프를 보시면 감수성의 그런 분포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른쪽에서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런 인서셉티빌리티, 비감수성의 변화를 볼 수가 있는데요. 어떨 때는 굉장히 높고 어쩔 때는 낮고 이런 것이 계절에 따라서 좀 올라가고 내려가는 특성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또 다른 결과치인데요. 이 환자분은 지금 항생제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훨씬 더 많은 것으로 나옵니다. 아주 운이 좋은 환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결과를 보면 의사가 이 각각의 환자의 훨씬 더 적절한 항생제를 처방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결과는 저희 국제
저널에 작년에 출간이 되었습니다. 혹시 관심이 있으시면 이 논문도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부분에 제가 오맙시디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오맙시디움은 이런 분석을 진행을 할 때 기준으로 사용이 됩니다. OECD에서 주도한 내용인데요. 2007년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4년에 이제 어디시 OHDSI라는 곳에서 주도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오픈 소스 솔루션을 대규모 분석을 위해서 생성하려고 다수 이해 관계자 및 학자들의 협업체로 설립이 된 것입니다. 2년 정도 지금 지났는데요. 이제는 약 4,000명의 콜라보레이터가 지금 보시는 데이터가 한 2년 전 정도의 데이터인데요. 지금 한 4,000명 정도의 콜라보레이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약 9억 2,800만 명의 환자 기록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세계 인구의 12% 정도를 커버하고 있는 것이죠. 한국에서는 2018년에 제가 처음으로 이 오맙CDM을 한국의 병원에 적용을 했고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계속해서 참여하는 그 병원의 숫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 정부 지원으로 대규모 프로젝트가 5년 동안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목표는 바로 병원의 데이터를 오맙CDM 데이터베이스 안으로 넣는 것입니다. 그래서 61개의 병원이 데이터를 넣었고 여기에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사실 병원의 데이터는 다 오맙CDM을 이용해서 표준화가 되어 있는데요. 병원에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오기라는 쉽지는 않습니다. 각각의 병원에 가서 그 분석 코드를 넣어서 NF 코드를 사용을 해서 분석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각 병원에 가서 이 분석을 하고 그 분석 결과를 센터로 가지고 오게 되는 형태입니다. 직접적으로 병원에서의 데이터를 받지는 않지만 참여하는 병원에 가서 요약된 결과를 분석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제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자세히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페더레이트 러닝이라는 것을 사용을 해서 이런 참여 병원들의 데이터들을 또 가공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는 75개의 병원들이 참여를 하고 있고요. 3차 교육병원 중에 80% 이상이 지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자면 거의 모든 병원들, 대형 병원들이 다 참여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제는 바로 데이터 거버넌스입니다. 일부 병원에서는 데이터를 다른 병원과 공유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한계점이 많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RFG라는 연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연구 자유지대라는 것을 만들었는데요. 연구 자유지대 내에서는 서로 데이터를 받고 접근하는 것을 무제한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제 34개의 병원이 이 RFG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병원에 종사를 하시는 분이나 연구진이 데이터를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로 데이터를 원 자료를 보는 것은 아니고요. 그 병원 안에서 가공이 된 통계 자료나 아니면 페더레이트 러닝을 통해서 가공된 그런 자료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AI 알고리즘을 적용을 해서 만들게 되는 것이고요. 이제 30개 이상의 병원들이 일 단위로 또 주 단위 또 월 단위로 데이터 업데이트를 오맙CDM에 하고 계십니다. 한국에 이미 오맙CDM 네트워크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오맙CDM 프로젝트를 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게 바로 워킹 시나리오인데요. 참여하는 병원에서 이 데이터가 들어가고 이 데이터가 오맙 CDM으로 매일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데이터는 병원 내에 존재를 하는 것이고요. 하지만 누군가가 접근권을 가지고 분석을 하고 싶으면 병원에 전화를 합니다. 그러면 분석된 결과만을 센터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저희가 다른 모니터링과 여러 감시 시스템에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병원의 데이터를 직접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면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감염병이나 팬데믹이 발생을 하는 경우에는 환자 임상 데이터를 오맙 CDM에서 중심적으로 수집을 할 수 있습니다. 환자에게 그런 정보 제공 동의를 받은 후에 이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수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임상 정보를 수집을 하고 여러 병원으로부터 데이터를 통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저희가 작년에 진행을 한 것인데요. 이름이 파루스입니다. 한국의 4개 대형 병원이 여기에 참여를 하였고요. 이 감염병에 대한 데이터가 매일 오맙 CDM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데이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병원 내에 존재를 하게 되고 애널리틱 코드만 오맙 CDM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통해서 감시나 그런 현황 모니터링에 사용이 되게 됩니다. 하지만 또 법적으로도 그런 긴급한 상황의 경우, 비상 상황의 경우에는 환자 정보를 직접 클라우드 서버로 받게 됩니다. 그러면은 권한이 있는 분들이 이 정보에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오맙 CDM 네트워크를 감염병에 사용을 하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MFDS가 주도하는 프로젝트를 하나 설명을 드리면 20개 병원이 참여하는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목적은 메디컬 디바이스의 안전성을 감시하는 것입니다. 메디컬 디바이스에 대한 정보를 매일 오맙 CDM에 입력을 병원에서 하게 되고요. 그러면은 MFDS가 이 데이터를 사용을 해서 메디컬 디바이스의 안전성을 또 모니터링하게 됩니다. 또 이머전시 디파트먼트 응급 부서에서 그 메디컬 데이터를 오맙 CDM에 매일 업로드를 합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AI 알고리즘을 개발을 하고 이머전시 부문에서의 그런 상황들을 모니터링을 하고 더 개선을 하는 데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맙 CDM이 한국에선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제안인데요. 그러면 우리가 이 오맙 CDM을 AMR 네트워크에서도 사용할 수 있을까? 말씀드렸지만 이미 한국에서는 오맙 CDM 네트워크가 굉장히 잘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5%의 병원들이 5% 이상의 병원들이 참여를 하고 있고 데이터를 계속해서 매일 오맙 CDM에 업로드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데이터가 축적이 되고 있고 그 AMR 모니터링 시스템도 여기에 연계를 해서 많은 비용을 들이지 않고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항생제 내성을 억제를 하고 그래서 AI를 이용해서 더욱더 정확한 예측 모델을 만들고 사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중요한 데이터, 예를 들어서 전원 기록이라던가 타 병원의 과거 데이터 같은 그런 감염 관련 중요 데이터는 종종 확보하기 어렵다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감염병에 대한 국가 임상 데이터 교환 플랫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감염병에 대한 데이터 모델과 용어의 표준화가 필요합니다. 현재 오맙 CDM 네트워크를 사용을 해서 또 현재 AMR 모니터링 네트워크를 더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